신나는 도지코인 짤과 함께 시작하는 방송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중요한 소식들, 이 알트코인들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분석까지 한번 준비를 쫙 해봤는데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소식들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000불대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9,10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9,239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펌핑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잡코인들도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런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프로젝트인데 끊임없이 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카바가 있었는데 카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체인링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관련된 호재가 또 나왔는데요. digitix.io,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티켓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이더리움과 미국 달러 가격 레퍼런스 데이터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가격 관련된 오라클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체인링크의 VRF 기능도 통합시켜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검열 가능한 티켓 발행 과정을 지니게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체인링크의 기술이 정말 인기가 많죠. 인기쟁이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바이낸스 US에서 비체인 스테이킹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스테이킹 하면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다른 플랫폼에서 비체인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는 OGN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코인베이스 수탁 업체에서 오리진 수탁을 맡게 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디파이가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제 3개의 큰 블록체인 회사들, 이 회사들의 이름은 코스모스, 폴카닷, 테라인데요. 이 3개의 회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디파이 제품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 입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앵커라고 하고요. 2020년 3분기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는 지분증명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메이커다오나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안정적이고 이제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킹 이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중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거의 이자 안 주죠. 2%만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게 된다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라면은 이제 두 손 두 팔을 들고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플랫폼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담보를 잡히고 이자를 받게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리브라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는 영원히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할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자, 굉장히 단호하게 리브라는 출시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업계 종사자들은 화폐 경제와 역사에 무지하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달러와 은행 내 달러화 잔액을 담보로 운영된다면 그만큼 공격당하기 쉽고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100% 준비금이나 담보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 스케일업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태계가 더 넓어지면서 여러가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이 양반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인공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3분기 9월 20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18.6%밖에 안 된다. 자,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미결제 약정 규모로만 본다면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는 데리비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마켓 현황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3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18.6%, 12월 22일까지는 24% 좀 더 높아졌네요. 내년 3월 21일까지 12,000달러 상방에 위치할 가능성은 25.4%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낮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야,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니들이 비트코인 엄마야? 자, 비트코인 부디 2020년 말까지 한 14,000불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좋은 분석들이 있고 좀 암울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차례를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400달러대까지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이 하락형 채널을 뚫고 위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었으나 다시 한번 상승이 실패하면서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돌파 실패는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약세로 간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000달러는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9,000달러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하는 곰 세력이라고 하죠. 이 곰탱이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주도권을 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코인데스크였고요.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올제스윅스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 종가가 9,000달러를 밑돌 시 4월 23일 이후 최저 수준인 7,1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9,000달러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만은, 이 비트코인 하락 관련된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필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CME 선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이 낌새를 봤더니 전에 슈퍼 떡락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역시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트윗에서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막 3,000불, 4,000불 대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은 8,500불 대까지 하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추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구리가 생각나는 이름 네브라스칸 구너씨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라고 하면서 차트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RSI 같은 경우도 상승하다가 횡보 후 떨어졌었고, 지금도 쭉 상승하다가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격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하락 후 상승형 쐐기. 그 다음에는 기절. 그리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제 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가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상승형 쐐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번에도 기절할 것인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긍정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좋은 분석들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분석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곰 세력과 이 황소 세력이 9,200불대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황소가 이길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들이 9,200불대를 점령한 후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굳이 따지자면은 비트코인은 아직도 하락장에 머물고 있다. 왜냐? 2만 불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추세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조만간에 이런 움직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석가들의 의견을 첨부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분석가가 남긴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좀 장기간으로 히든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한 번에 가격이 위로 크게 튈 수 있다. 1,500불 혹은 그 이상 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패턴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위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분석가 마이크 맥글로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에는 엄청난 투기 자산이었으나 지금은 금과 같은 자산이 되기 위해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지게 될 테지만, 최근과 같은 압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더욱더 큰 가격대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이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이 압력밥솥에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것처럼 뚜껑을 이제 억지로 딱 따면은 이제 밥알이랑 같이 위로 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는 분석 그리고 하락을 보는 분석이 딱 나눠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분석가들은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비트코인이 어디로 튀는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100% 신뢰하지 않고 방향성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을 바꿔가면서 수익을 쫓아가고 또 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분석가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점은 좀 배워서 손해낼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말이 되었는데요. 이 주말만 되면 비트코인이 보통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한 분 한 분들 모두 성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정보들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또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이제 기지개도 한 번씩 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신다면은 이 토마토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도 한 번씩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내일과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소식이 있으면 인사를 드리겠고요. 아니면은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